지금 PN 접합 다이오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P 타입과 이렇게 N 타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P 타입을 도핑을 하고 N 타입을 도핑을 했을 때 여기 이제 N 도너가 들어가고 N 억셉터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접점 메탈러지컬 정션에서 그 머저리티 캐리어의 그 덴시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머저리티 캐리어가 반대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죠? 넘어가서 N 쪽의 머저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이 딱 넘어가면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차징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P에서의 머저리티 캐리어 홀이 N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플러스로 차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빌트인 포텐셜이 생기면서 이 빌트인 포텐셜에 의해서 그 다음 전하가 더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배리어로서 작용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얘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유니폼하다, 유니폼한 양이 있다, 그리고 얘도 유니폼이다. 첫 번째가 그렇게 가정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x를 중심으로 해서 x라 그랬을 때 x는 0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x n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xn xa p 이렇게 하고 여기에 차지가 로 x라 되어 있을 때 요 x는 xn까지는 우리가 바로 디플리션 레이어라 그러는데 여기가 스페이스 차지의 h라 그랬습니다. 스페이스 차지 h라 그랬고요. n 사이드의 h라 그랬고, 그 다음에 p 사이드 h는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가정을 했을 때 항상 가정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플러스로 일정하다, 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E에 n A다. 이렇게 en 잠깐만요. END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ENA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표현을 하고 여기에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일정하다 생각했었고, 이때 이제 이거를 유니폼리 하게 되느냐 혹은 얘를 리니어하게 이렇게 모델링 하느냐, 이게 x0라 그러고 마이너스 x0라 그러고, 이걸 리니얼리 도핑된 경우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게 리니어가 아니라 얘를 이제 도핑 농도를 바꿔서 양수, 여기 x0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양수고요. 기울기가 예를 들면 0이고 일정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x의 m선 그래서 이렇게 비례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도핑 프로파일 자체가 이렇게 유니폼하냐, x가 0일 때 0이고 혹은 이게 리니어하게 바뀌느냐, 혹은 x가 기울기 m이 0보다 작아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요 중심에서부터 줄어드는 방향으로 요까지 딱 되느냐 생각해보면 요 기울기에 따라서 도핑 프로파일이 바뀌는데요. 이것의 목적은 차지가, 여러분 그 차지가 여기 전압에 걸려서 이렇게 그 전압이 걸리면 리버스 전압이 걸리면 이렇게 이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이게 디플리션 레이어 자체 두께가 우리가 이제 이 리버스 전압에 따라서 이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요 해당되는 차지 양이 늘어나는 것은 델타 VR이 요 속에 들어간 델타 Q,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도를 할 겁니다. 정성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Q, 마이너스 Q 모여 있잖아요. 그죠? 모인 상태에서 전압을 더 늘리면 얘가 디플리션의 두께가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디플리션의 두께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위치에 차지가 들어있죠. 그죠? 차지가 더 늘어납니다. 플러스 Q가 더 늘어나고 마이너스 Q가 더 늘어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리버스 전압을 걸었을 때 이 추가적으로 디플리션의 두께가 바뀌면서 차지량이 늘어나니까 델타 V에 대해서
델타 Q가 늘어나는구나. 이거 V를 또 줄이면 얘가 또 줄어드는구나. 생각해보면 전압을 늘렸다 줄였다 했을 때 여기에 디플리션 레이 두께도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 Q의 양을 생각해보면 Q하고 V의 관계가 우리가 회로적으로 어떤 관계를 제일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까? 전압을 바꿨더니 거기에 쌓인 차지량이 바뀌는 회로 컴포넌트가 뭡니까, 여러분? 전압을 바뀌었을 때 쌓이는 차지량이 바뀌는 게 뭐죠, 여러분? 커패시터잖아요, 그죠? 커패시터니까 이런 디플리션 레이어에서 전압에 따라서 차지가 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요거를 하나의 C라는 영역으로 우리가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델타 V분의 델타 Q다. 해서 델타 Q가 여기서 나오고 델타 V가 이제 리버스 홈 포워드 전압을 걸었을 때 그게 나오고 그다음 그래서 해보니까 이 모양에 따라서 차지 쌓이는 게 좀 다를 겁니다. 이렇게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차지 쌓이는 게 다를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데 결과적으로 쌓이는 차지가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는 C 값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 자체를 가변 커패시터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가변 커패시터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C를 일반적으로 C는 유전율에다가 평행판 축전율을 생각해보면 단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 고정되어 있는 그런 커패시터를 생각합니다. 여기 유전율이 채워져 있고 단면적이 A이고 거리가 D이면 요거로 딱 정의되니까 픽스드 되어 있는 그런 커패시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다이오드를 이런 식의 차지가 쌓이고 전압에 따라서 이 전압에 따라서 가변되는 커패시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이 차지가 추가되고 빠지고 또 이런 모양으로 추가되고 빠지고 또 이런 모양에 추가되고 빠지고에 따라서 이 가변 커패시터 모양이 V에 대해서 다를 거다라는 겁니다. V에 대해서 다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전압에 따른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커패시터로 바꿀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회로 성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라디오 같은 거 만들어 보면 옛날에 혹시 라디오 만들어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못 만들어 봤나요? 예. 나중에 취미로 한번 만들어 봐요. 취미로. 그 라디오 같은 거 보면 가변 콘덴서하고 이렇게 가변 인덕터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잠깐 볼게요 한번. 제가 정상적인 설명을 하고 이런 거 보면요. 광석 라디오 이래 돼서 추억의 광석 저는 추억의 광석 라디오 맞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거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 만들어 봤는데 여기 이제 보면 가변 콘덴서 바리콘 돼 있죠, 그죠? 바리콘 돼 있어서 이걸 보면 여기 이제 평행판 축전기에서 단면이 면적이 바뀝니다,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다르게끔 반원을 갖다 놓고 이렇게 반원이면 겹치지 않고 이렇게 반원이면 다 겹치고 하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C가 바뀌는 형태의 바리콘이라 그러는데 요 커패시터 단면적으로 실제 바꾸는 겁니다. 혹은 코일 같은 거 바꿀 때는 여기 이제 자석이 있어서 페로 그 마그네틱 물질이 있어서 이게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 L이 바뀝니다. 그래서 L이 바뀌는 걸 가지고 이거를 공진 주파수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되어 있는 공진 주파수를 바꿔서 내가 원하는 AM 라디오를 듣는 형태가 추억의 광석 라디오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때 바리콘이라 그래서 단면적을 바꾸게 되거든요. 근데 단면적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그 다이오드에서는 차지가 쌓이는 모양을 바꿔가지고 C를 전압에 따라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옛날에 자동차에서 이 주파수 찾아가는 거 있죠, 여러분. 주파수 찾아가는 거 보면 딱 누르면 자동으로 그 다음 계속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88점 메가헤르츠 바꿔가면서 스캔하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스캔하면 올라가면 속에 그 자동차 속에 뭐가 돌리는 그 손잡이가 있어서 모터 딱 붙여가지고 돌리느냐?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모터 붙여 손 돌리는 행위를 모터를 또 붙여가지고 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부적으로 전압을 만들어내서 그 전압을
그 선형적으로 쭉 바꿔가면 거기에 LC 공진회로에 따라서 그 C가 이 PN 접합 다이오드의 그 커패시턴스가 바뀌는 거를 전압에 대해서 비례하게 만들어서 도핑 프로를 만들어서 얘가 자동으로 튜닝을 해주는 그런 회로에 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질문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도핑 프로파일을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다 하지 왜 이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그 PN 접합 다이오드가 이런 커패시터로서도 되게 그 유용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 Q가 이렇게 그 쌓이잖아요, 그죠? 쌓이면 얘가 전압을 변화에 대해서 전하량이 변하는 게 C다라고 했는데 이 오메가가 빨라가지고 주파수가 되게 빨라가지고 얘가 바뀌는데 여기에 쌓이는 차지가 같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같이 바뀔 것이냐 했을 때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같이 왔다 갔다 해야지 얘가 C가 같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그 리스판스 타임 같은 게 이제 이게 차지가 같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같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있어서 약간 변형이 됩니다. 근데 교재에서는 얘가 다 따라온다 생각하고 C값을 다 유도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동영상에서 IV 커브를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실제 전류는 여기에 P 쪽의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뭐가 되어 있냐면 전자의 P 사이드에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요 이퀄리브리엄 상태의 밸류가 있고 그 다음에 N 사이드에 이렇게 N 사이드에 마이너리티 캐리어 P가 있고 서멀 이퀄리브리엄인데 P 제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P에다가 V를 어플라이드를 했을 때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 이제 그 요 각각 마이너리 캐리어가 이렇게 증가하죠, 그죠? 증가해서 얘는 P의 N0에다가 엑스포넨셜의 QVA 날 KBT만큼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리 캐리어가 N 사이드에 이제 서멀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한 요 마이너리 캐리어에다가 엑스포넨셜의 EV 날 KT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 IV 커브를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런 그 동영상 본 사람들은 복습을 해 생각하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된 경우는 제가 짧게 다 요약을 한다고 생각하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게 마이너리티 캐리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N 사이드에 홀이 주입이 되면 N 사이드에 홀이 딱 주입이 됐어요. 그럼 주위에 다 적들밖에 없죠. 일렉트론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조금 진행하면서 쫙 재결합해가지고 얘가 사라지겠죠, 그죠? 사라져서 얘가 어디까지 사라지냐면 쭉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요 P 사이드에서는 이제 전자가 주입이 되어서 이 어플라이드 볼티지 전압에 따라서 이게 증가가 된 상태인데 얘 N 사이드의 홀은 요 N이죠. 잘못 썼네. 이게 P 사이드의 전자 N이죠. 이렇게 P0 서머 이퀄리브리엄 돼 있을 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많이 주입이 되긴 했지만 전자가 근데 얘가 주위에 다 홀밖에 없죠, 그죠? 홀밖에 없으니까 얘가 쭉 재결합하면서 쭉 떨어져서 어디로 되냐면 쭉 이렇게 이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여기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첫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여러분이 전자효율 시간에 배웠던 I는 IS 엑스포넨셜의 KBT분의 QV라는 관계의 I하고 V 관계는 바로 이 뉴트럴 영역에서 주입되어 있는 전하가 이렇게 백그라운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로 줄어들 때 요 그레디언트에 의한 디퓨전 커런트, 즉 이제 보면 홀의 N 사이드의 홀에 의한 디퓨전 커런트하고 P 사이드의 일렉트론에 의한 디퓨전 커런트 두 개 합이 실제 여러분이 전자효율 시간에 배웠던 엑스포넨셜 KBT분의 QV는 I에 비례하는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동영상을 들었으면 아마 바로 이해될 것 같고요. 자, 요게 이제 그 I는 IS의 엑스포넨셜 EV 나는 KT 마이너스 할 때 요 관계가 바로 이 디퓨전 커런트에 의한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N 사이드에 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P 쪽에는 P 사이드에 일렉트론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N 사이드에 홀이 주입이 됐으니까 이퀄리브리엄일 때는 더 많지 않은데 전압에 좀 더 많이 들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서멀 이퀄리브리엄 아닌 상태에서 넌 이퀄리브리엄 상태의 얘가 싹 들어온 겁니다. 익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N 사이드에 익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홀이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느냐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6장에서 배웠던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다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 사이드에 일렉트론이 들어온 것도 생각해보면 P가 쫙 들어서 없어지니까 생각해보면 P가 지나갈 때 N 사이드에 홀이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익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N 사이드에 홀이 더 들어온 상태이고 그래서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 디퓨전 되는 것에 대한 값을 정의할 수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제 대부분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런트가 좀 추가되는 게 뭐가 있느냐라 그랬을 때 여기에 리버스가 많이 걸리면 실제 리버스 많이 걸리면 원래 전류 안 흘러야 되잖아요, 그죠? 전류가 안 흘러야 되는데 여기에 전류가 세면 셀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N에 마이너스가 있고 걸어주고 N에 플러스 걸어주고 P에 마이너스를 걸어주게 되면 전자가 원래 흐르면 안 되는데 조금 흐르려고 애를 쓰겠죠, 그죠? 전화 많이 걸리면 하나라도 지나갈 수 있겠죠.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 사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이렇게 싹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이 포텐셜 프로파일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포워드에서 이제 A가 마이너스 되면요, 이게 점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리버스가 되면 여기 엣지 부분에 이렇게 줄어들고 딱 줄어드는 형식으로 딱 됩니다. 자, 그래서 리버스 이렇게 딱 되긴 하는데 여기에서 P가 P 사이드를 마이너스 걸어주고 N 사이드 플러스 걸어주면 전자가 여기 주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가 주입이 딱 되면요. 한번 주입이 딱 되면 여기 보면 캐리어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거의 백그라운드 해당되는 요 그 마이너리 캐리어가 없는데 이 가속 전압에 따라 이 전압에 의해서 여기에 주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보면요, 여기 디플레이션에 전자 확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한 번 들어온 이상 뭐를 봅니까, 여러분? 하나가 위에 어쩌다 딱 들어왔습니다, 전자가. 딱 보면 무슨 전압을 봅니까? 전기장을 봅니까? 하나 어쩌다 들어왔습니다, 전자가. 딱 들어왔으면 요 안에 들어있는 필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필드가 N 사이드에 플러스, 그다음에 P 사이드가 마이너스가 이 강한 빌트인 포텐셜이 굉장히 커진 상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있으니까 얘가 들어갈 건 없는데 어쩌다 딱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한 개가 딱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 이 마이너스 플러스 필드에서 굉장히 강한 필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게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스페이스 차지 엣지 부분에서 요 전압에 음이 되면 얘가 0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죠? 가서 NP0가 여기 0으로 가까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차지 엣지 부분에서 여기 마이너리 캐리어가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쪽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들어갈 게 없거든요. 별거 없는데 여기가 하나가 딱 들어가치면 여기에 이미 들어간 거는 강한 플러스 마이너스 일렉트릭 필드를 느껴서 굉장히 가속됩니다, 마이너스가. 그 딱 들어오면 에너지 크잖아요, 그죠? 하나가 어쩌다 들어오면 에너지 크니까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 딱 들어왔는데 큰 에너지를 가지고 옆에 그 레티스를 때립니다. 쾅 때리면 얘가 그 안에 그 갇혀있던 전자가 이제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면 전자 홀이 싸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여기에 이 전자 어쩌다 하나 들어온 것이 가속되면서 때려서 그 임팩트에 의해서, 이게 임팩트입니다. 임팩트에 의해서 하나가 딱 때리면 여기에 딱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딱 생성이 됩니다. 딱 생성이 되면 이 보면 플러스는 전기장 방향,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전기장 반대 방향 흐르기 때문에 서로 생기자마자 팍 가버리죠, 이렇게.
그죠? 딱 생기자마자 땅 때리고 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딱 생겼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생겼어요. 근데 강한 전기장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N이 P는 전자는 여기로 샥 가버리고 그 다음 P는 여기로 샥 가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이 하나가 때려서 생겼는데 쌍이 생겼는데 얘가 갑자기 확 지나가 버리니까 이 내에는 사실상 그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는 거의 0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 한다 그랬을 때 이 영역에서는 순수 제너레이션 되는 커런트 리버스일 때 이 제너레이션 되는 커런트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바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임팩트 되게 센 경우고요. 굉장히 센 경우입니다. 제가 두 가지 분리되어 있는데 이제 약하게 리버스 걸렸을 때 이런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제너레이션 커런트를 이제 했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에 실제 전압을 더 높여가지고 VR을 좀 더 높여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들어갈 게 없는데 임팩트에 의해서 얘가 리버스 커런트가 갑자기 확 증가하는 게 바로 뭐라 그러냐면 아발랑시 브렉다운이라고 그럽니다. 브렉다운이라는 게 일어나서 이게 전류가 갑자기 확 증가해 버리거든요. 갑자기 확 증가해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확 생겨 버리는데 그 임팩트에 의해서 플러스만 생겨서 확 지나가는 게 임팩트에 의한 브렉다운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 생기면 또 가속이 되어서 이 마이너스가 또 다른 거 부딪혀서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하나가 튀어나가면서 이게 증폭이 되어서 하는 게 아발란시 브렉다운이라 표현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안 가는 전에서는 이 제너레이션 되는 파트가 리버스 커런트에 약간을 흐르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포워드인 경우에를 보면 포워드인 경우는 이제 여기 주입이 되거든요. 주입이 되면 이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안에서 재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재결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보면 그 사라지는 만큼 더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워드 방향에서 이 홀을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줬을 때 얘가 만나서 얘가 저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재결합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사라지면 고게 사라진 만큼 얘가 좀 더 넣어줘야 되거든요. 넣어준다는 얘기는 전류가 저 엣지까지 안 가고 그 전에 사라지는 파트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워드인 경우에 디플리션 레이어 내에서 이 일렉트론 홀의 재결합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넣어주는 결국 재결합에 의한 전류를 더해주는 거가 이제 바로 리컴비네이션의 커런트가 포워드인 경우에 전류가 추가되는 거고 리버스인 경우에는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가 전자가 어쩌다 딱 들어갔는데 얘가 필드에 의해서 확 가면서 얘가 실질적으로 안에 NP가 없는 상태가 되고 알고 봤더니 제너레이션 부분보다는 리컴비네이션 되는 보다는 제너레이션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게 전류로 추가되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 전압 공식이 I가 IS의 엑스포넨스 그때는 2란 얘기입니다. 해보니까 리버스일 때 제너레이션, 포워드일 때 리컴비네이션 요 두 개를 합해보니까 요 EKBT분의 EV라는 관계가 만족하더라 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다이오드에서 이 다이오드 이퀘이션이 E에 KBT EV-1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바로 뉴트럴 영역에서의 마이너리 캐리어의 디퓨전 커런트만 생각한 거고 여기에 이제 전압을 줬을 때 얘가 제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 파트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개수가 이제 2가 되더라 해서 이제 실제 우리가 다이오드 할 때는 여기 NKBT분의 EV-1 해가지고 여기에 N을 우리가 1 혹은 2 사이에 있다 그래서 아이델리티 팩터다 라고 해서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전류 전압 특성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동영상에 있는 내용하고 없는 내용하고 그리고 떨어진 부분하고 어떻게 섞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한 거거든요. 잠깐 설명한다는 게
좀 길게 설명했는데 동영상 없는 부분도 있죠,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여기 하나의 정리된 패턴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그래서 PN 다이오드에서 그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다 라고 했을 때 왜 그게 쓰일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우리 IV 커브를 설명한다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 한 25분 정도 말로 설명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이제 들으면서 그게 공부했던 내용이 이해가 되면 꼭 식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면 전체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조금 정리가 됐습니까, 여러분? IV 커브에서 다이오드의 IV 커브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1분만 쉴까요, 여러분? 자, 1분만 쉽시다. 아이고. 지금 저제로는 트랜지스터 배우고 있습니까? BJT? FET는 다음이죠, 그죠? 아직 안 배웠죠? 전자회로도 곧 중간고사 치겠네요. 교재가 라잡인가요? 자, 기식 한번 켜고 다시 할까요,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PN 접합 다이오드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 차지, 디플리션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차지가 쌓이고 하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커패시턴스라는 거를 이제 좀 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이제 아까 이제 유니폼리 도핑되어 있는 경우를 보고자 하는데요. 요 경우 이제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결과만 제가 갖다 쓰겠습니다. 일단은 자, 유도를 하긴 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유니폼리 차징되어 있는 상태를 한번 다시 그려서요. 여기 x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x에 n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x에 p 자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기 n 사이드고 그다음에 여기 p 사이드고요. 로에 쿨롬 퍼 세제곱 센티미터 여기가 플러스 2에 ND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에 NA였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디플리션 레이의 두께하고 그 다음에 요 커패시턴스를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요거를 이제 일렉트릭 필드로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는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사실 유도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xn에 마이너스 xp고요. 요때 이 맥시멈 값이 요 맥시멈 값인데요. 요게 마이너스의 유전율 분의 b의 n d의 xn이다. 이렇게 돼 있거나 혹은 마이너스의 s의 e의 na의 x p다.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되고 요거를 식을 이제 xn과 xp를
이제 앞서 우리가 유도를 했었거든요. XN과 XP가 어떻게 주어졌냐면요. XN이 이제 식이 좀 복잡긴 하지만 그래도 쓰면서 한번 보는 것도 있으니까 이 유전율에다가 V에 빌트인 플러스 VR 리버스 전압에다가 N D분의 NA에 NA 플러스 N D분의 1의 2분의 1성이다 라는 거를 이제 했고요. 근데 XP는 모양 같은데 2분의 2 유전율에다가 V의 빌트인 플러스 VR에다가 ND분의 NA가 아니고 요거는 XP는 이게 NA분의 ND입니다. 요것만 바뀌었습니다. 요것만 위아래 바뀌고 ND이고 NA 플러스 ND 1의 전체 2분의 1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디플리션 위스 W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XN과 XP의 합이거든요. 요 두 개 합인데 이제 요 값하고 요 값을 더하면 앞에 거는 같고 뒤에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뭐가 되냐면 2분의 2 유전율에다가 V에 빌트인 플러스 VR에다가 NA 플러스 NA에다가 ND를 곱을한 거에다가 NA 플러스 ND의 전체의 2분의 1성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보면 여기에 도핑 농도가 얼마고 NA고 여기가 D고 그 다음에 도핑 프로파일이 이렇게 일정하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 스페이스 차지의 두께에 대해서 각각 N사이드와 P사이드 값이 이렇게 N사이드의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 P사이드의 디플리션 두께가 각각 요 도너의 액셉터와 도너의 이 임퓨리티 농도하고 그 다음에 유전율하고 그 다음에 요 빌트인 전압 계산을 또 하셨잖아요, 그죠? TH의 로그의 NI 제곱분의 NA의 ND 요게 이제 빌트인이었죠, 그죠? 요게 보면 요걸 계산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도핑 농도만 알고 있으면 요 프로파일만 알고 있으면 디플리션 레이 두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면 여기에 전압이 늘었다. V가 원래 V가 0이었다가 이게 이제 VR이 딱 생겼다 하게 되면 요 차지가 요만큼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서 왜 그러냐면 보면 요 XN의 값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VR이 증가하면 이 XN이 같이 증가합니다. 이게 그래서 VR이 증가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XN이 증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전압이 증가하면 이게 XN에서 DXN만큼 늘어나고 여기에 DXP만큼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DVR에 대해서 DXN으로 늘어날 거다, 길이가. 그럼 이게 요만큼 늘어난다 생각해 보면 그럼 차지량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면 이 ND가 요 높이고 요 길이가 요 두께가 DXN이니까 차지량 DQ의 프라임은 END 도는 양에다가 DXN일 거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혹은 ENA에다가 마이너스 ENA에다가 이제 여기 반대편은 DXP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DQ 위에 거는 N 사이드 그 다음에 요 DQ 프라임 마이너스 하게 되면 얘는 P 사이드에 생기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XN이 N 사이드의 스페이스 차지의 엣지의 길이가 늘어나는 정도하고 차지량 이렇게 관계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요 XN을 VR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바로 이 길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dq 프라임은 E의 nd의 dx의 n인데 이걸 이제 E의 nd의 얘를 이제 dvr로 하고요. 그럼 dvr에 대해서 dxn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해보면 E의 nd의 dvr에다가 요거 xn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거를 이제 vr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 앞에 거는 다 그대로 써주고 2분의 2 유전율에다가 v n d n na 나누기 nd는 써주고요. 그대로 써주고 n이나 nd를 써주고 그 다음 여기에는 na 더하기 nd도 그대로 써주고 요 상태 2분의 1은 그대로 써주고요. 그다음 요것만 vi 플러스 vr의 전체 2분의 1성 요거를 이제 vr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2분의 1의 vbi 플러스 vr의 마이너스 2분의 1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dvr하고 dq 프라임이 뭐가 되냐면 바로 c 값입니다. c는 커패시터가 되는데 c 프라임은 바로 이 정션에 의해서 차지가 늘어난 거를 얘기해서 이거를 이 커패시턴스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걸 바로 정션 커패시턴스라는 걸 우리가 정의하게 됩니다. 정선을 넘어서 차지가 넘어갔잖아요. 그죠? 넘어갔는데 그 넘어간 정도가 더 늘었다 줄었다 한 거니까 우리가 정션 커패시턴스라는 걸 정의를 하게 되고 이걸 dq 프라임의 dxn이다 라고 하면 이 그다음 요 옆에 거 다 써주면 되겠죠. 그죠? 다 써주면 여기 nd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요게 이제 이 유전율에다가 na 곱하기 nd가 되고요. 왜냐하면 nd가 들어가서 nd의 2분의 1승이 되니까 nd의 2분의 1승이 위에 가서 이래 되고 그 다음 e가 위에 갔으니까 여기 e가 요 위로 가겠죠. 그죠? e가 요 위로 갑니다. 위로 가고 왜냐면 e가 밑에 분모의 e의 2분의 1승하고 e 하면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분자에 2가 있고 분모에 2가 있으니까 얘가 2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V의 BI 플러스 빌트인 전압에다가 리버스 전체의 2분의 1성이다 라는 식을 NA 플러스 ND가 빠졌네. 여기다가 여기에 NA 플러스 ND의 전체의 2분의 1성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요. 이게 커패시턴스가 이제 보면 요 도핑한 정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전압이 증가하면 커패시턴스가 어떻게 됩니까? 리버스 전압을 증가시키면 커패시턴스가 어떻게 되죠? 전압을 증가시켜 나가면 정션 커패시턴스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압을 늘려가면 이 리버스 전압에 대해서 2분의 1성으로 줄어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그럼 이걸 수식으로 생각해 보면 C 프라임에 역수를 해주고 얘를 제곱을 해주면 분모 분자가 반대로 되니까요. 얘가 이 유전율 분의 NA ND에다가 2배의 NA 플러스 ND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V의 빌트인 플러스 VR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실험적으로 내가 PN 접합 다이오드를 갖다 놓고 여기에 플러스를 걸어주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걸어주고 그걸 이제 교류로 걸어주면 되겠죠. 그죠? 플러스 해주고 여기 교류를 이제 해주면 여기에 흐르는 커패시턴스
성분은 정션 커패시턴스인데 얘를 실험적으로 측정할 때 이렇게 해주면요. 전압을 VR을 증가시켜 나가면 그때 C 측정되는 C'의 제곱분의 1로 만약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대해서 VR이 늘어나면 얘가 커지겠구나. 자, 커지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VR이 0일 때 VBI니까 여기 이 값이 뭐가 되냐면 V의 BI 값이 이거 쭉 이렇게 해서 된다는 얘기죠. VR이 마이너스 V 빌트인일 때, 기울기가 아니, 요거네요. 마이너스 V 빌트인일 때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여기에 교점으로 해서 실제 실험을 해보면 역방향의 전압을 늘려가면 이렇게 C분의 1의 제곱이 선형적으로 증가하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자료 시간에 배웠던 다이오드를 가지고 얘를 역방향을 걸어서 전압을 막 늘렸다 줄였다 해서 AC를 걸어줘서 안에 느끼는 커패시턴스가 얼마냐 라는 걸 알고 싶으면 이제 빌트인 저력 얼마냐 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 다 구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보면 요 값이 뭐냐? 그랬을 때는 이 VR 0일 때니까 요 값이 이 유전율의 NA ND분의 2의 NA 더하기 ND 라는 값이다 라는 것도 하나의 주어진 값이 되니까 여러분 회로적으로 딱 C를 측정해서 안에 도핑된 값도 알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관계에서 우리가 정션 커패시턴스라는 걸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사항은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그 출발할 때 이렇게 그 N 타입, P 타입 했을 때 이렇게 디플리션 레이어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게 P에다가 P 플러스로 무지 많이 도핑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P 플러스. 그러니까 P 사이드를 억셉터 임퓨리티를 많이 늘려가지고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단위 부피당 홀이 많으니까 저기 넘어온 전자를 아주 얇게만 동원해도 다 커버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P 플러스를 바꿔주면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굳이 이렇게 두껍지 않아도 얇게만 해도 여기에 싹 다 얘가 커지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의 NA로 써보면 이렇게 이게 됐을 때 이렇게 얇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어느 한쪽이든 얇게 하게 되면 요 디플리션 레이의 두께가 보면 요 그 P 사이드가 얇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핑 낮은 곳이 두꺼워지겠죠, 그죠? 그래 되면 이걸 우리가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한쪽만 P 플러스 혹은 한쪽만 N 플러스로 도핑을 많이 해서 한쪽의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를 굉장히 얇게 한 경우 이런 붙인다면 뭐라 붙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양쪽 사이드잖아요, 그죠? 근데 한쪽이 더 얇아졌으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디플리션 레이어 결과하는 거는 한쪽만 거의 도미넌트한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쪽에 도핑을 좀 많이 한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one-sided PN 정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NA가 무한대로 간다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이제 NA가 무한대다. 예를 들어서 NA가 C 프라임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됐을 때 NA가 무한대가 되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NA 이렇게 되니까 이 유전율분의 ND분의 1이 되고 2배가 남고 V의 빌트인 플러스 VR의 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할 때 그 P 플러스 N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P 사이드를 도핑을 아주 많이 했을 때 걔 디플리션 레이 얇아지면서 결과 전체 디플리션 레이 두께는 커패시턴스는 도너 쪽 N 사이드의 도너 컨센트레이션 양이 다 결정이 되니까 이게 여기에서 보면 원 사이드 정션 같으면 그 하나의 N 사이드 쪽에 요 도핑 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죠? 요 값을 결정하면 N 사이드 내에서의
도핑 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 혹은 이 개발을 할 때, 겉으로 보기엔 다이오드인데 이런 플레인으로 다이오드다. 근데 얘를 가지고 C를 딱 측정해서 이 안에 도핑을 얼마나 했다. 라는 결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혹은 이제 호모지니스 세미컨덕터가 있으면 도핑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 배울 때 홀 이펙트 같은 거 자기장 딱 걸어주면 거기에 전류 걸어줬을 때 수직으로 걸리는 전압을 알면 요 캐리어 농도를 안다 그랬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커패시티를 측정해서 PN 접합 다이오드의 한쪽에 그 도핑 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뭐 P 플러스 N도 있고 P에 N 플러스를 해도 되겠죠. 그죠? P N 플러스 해도 원사이드 PN 정신이 될 텐데 그럼 여기 위에 식이 그냥 C 프라임분의 1의 제곱분의 요게 ND가 뭐 안 들어가는 거니까 E의 유전유 분의 ND가 뭐 안 들어가면 NA분의 1이다. NA분의 1이고 2배의 V의 빌트인 플러스 VR이다.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Y절편 C 프라임분의 1의 제곱 된 Y절편은 억셉터 쪽에 캐리어 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의 역방향의 커패시턴스를 잘 측정하면 원사이디드 PN 정션에 도핑이 낮게 되어 있는 사이드에 도핑 농도 결정할 수 있다. OX를 한다 그러면 O입니까 X입니까? 방금 이해한 거니까 O겠죠, 그죠? 예, 그리고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게 되어 있는데 한쪽에 왠지 도핑이 많이 되어 있다. 뭐 생각해 보면 도핑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면 많이 도핑하면 뭐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반도체가 있는데 여기에 도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쪽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에서 뭐로 바뀌겠습니까? 도체로 금속으로 바뀌겠죠, 그죠? 자, 금속으로 바뀌면 생각해 보니까 금속과 N 타입 붙인 거, 그 다음에 P 타입과 금속 붙인 거. 인 경우에도 똑같이 이런 다이오드가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때도 C 값을 프라임분의 1의 제곱을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거니까 금속과 반도체 P타입, 금속과 N타입 했을 때에도 얘가 똑같은 방식으로 정류 특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이오드 배울 때 이 다이오드를 여러분 혹시 무슨 다이오드라고 얘기하는지 들은 적 있습니까 혹시? 일단 동일합니까 여러분? PN 있으면 한쪽을 굉장히 도핑 많이 하더라도 PN 접합 다이오드의 정수특성이 나타날 거다 라고 생각해보면 금속과 반도체를 컨택해도 여기에 다이오드 형식이 나타날 거다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요 다이오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쇼키 다이오드라고 그러면 따라요. 쇼키 다이오드. 예, 쇼키 다이오드라 그러고 요것도 첫 출발을 여러분 방금 배운 것처럼 그 PN 접합 다이오드로부터 출발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그 커패시턴스가 나타나는 거를 이제 얘기를 이제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6, 7주차 정션 브레이크다운 잠깐만요. 이게 여기 빠졌네요. 자, 정션 브레이크다운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션 브레이크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압이 이제 많이 걸렸을 때 실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VI 커브를 이제 다이오드를 보면 여기 이렇게만 배웠는데요. 여기 전압을 쭉 이렇게 가면 끝에서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갑자기 증가하면서 이게 그 브레이크다운 전압이 되는데 이때 전류가 갑자기 증가하는 파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전류가 갑자기 증가하는 파트에서 이제 여기 앞에서 리버스일 때 이렇게 임팩트에 의해서 하나가 생긴 전자 홀 쌍이 날아가면서 다른 레티스를 또 부딪혀서 또 전자를 또 만들어내고 홀을 만들어내고 또다시 이래 증배하는 이제 형식으로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에 의해서 아발랑시 전자 사태라 얘기합니다. 전자 사태, 산사태. 산에서 돌 하나 딱 떨어뜨렸더니 굴러 떨어지면서 막 계속 커지잖아요, 그죠? 눈사태. 위에 딱 했더니 커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그 임팩트에 의한 거를 이제 전류 많이 흐르는 경우를 아발랑시 브레이크다운 그럽니다.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예, 그래서 이 아발랑시 브레이크다운은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죠? 내가 안 흐르게 하려 그러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전류가 많이 흘러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생각해 보니까 한 개가 전자 딱 들어갔는데 그나마 한 개 딱 들어 얘가 강한 전기장에 의해서 막 날아가면서 막 부딪히면서 두 개 만들어내고 두 개가 네 개 만들어내고 이렇게 증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증배하는데 반도체에서 이러한 그 에너지를 딱 받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딱 생성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빛을 쪼였을 때, 빛을 쪼이면 전자와 전공이 생기면서 얘가 넌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익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 또 익세스 모듈 캐리어가 생기거든요. 자, 이런 강한 에너지가 딱 들어갔을 때 플러스가 딱 생기는데 이러한 정확한 상황이 방사선을 맞았을 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PN 접합 다이오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보내서 우주에 우주선에 붙였거든요. 우주선에 올려놨더니 우주에는 그 방사선이 많잖아요, 그죠? 그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타도 방사선 때문에 암 걸린다 그러죠, 그죠? 최근 항공사에서 항공 승무원이 이제 암 걸렸을 때 그게 직업적 그런 병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냐하면 비행기 탔을 때 굉장히 높은 데로 날아다니니까 방사선을 많이 맞아가지고 암 걸린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그걸 최근에 인정받았죠, 그죠? 그게 여러분 찾아보면 그런 뉴스 찾아보면 항공 승무원이 이제 암에 걸렸는데 젊은 항공 걸렸는데 국제선 많이 타다 보니까 극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방사선 그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인정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반도체도 얘가 날아가면 여러분 그 다이오드 보면 눈으로 보기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플라스틱. 그 실리콘 그 전자회로 실험 시간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몰딩 딱 해놨죠. 그죠? 해놨는데 혹시 벤치로 부셔봤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셔볼 생각 안 해봤나요? 나중에 몰래 한번 부셔봐요. 한번 집에 벤치 들고 와서 어차피 남는 거 한번 딱 부셔보면 부셔지거든요. 딱 부셔지면서 또각 그러면서 안에 보면 전선 있고 안에 정션 이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생각한 뭐냐면 플라스틱으로 잘 잘리잖아요, 그죠? 우주선 방사선 입장에서는 잘 들어가는 겁니다. 잘 들어가니까 그 PN 접합 다이오드의 디플리션 레이어에 강한 이 방사선이 지나가면 똑같이 날아가면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딱 만듭니다. 만들어 쫙 흐르거든요. 그러면 방사선이 맞으면 이게 전류 흐르니까 온오프가 안 되겠죠, 그죠? 오프일 때도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PN 접합 다이오드는 한쪽만 흘려줘야 되는데 이게 리버스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작동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발란시 브레이크다운이 방사선 같은 데에서 왜 전자 소자가 NPN 트랜지스터, PNP 트랜지스터, 다이오드가 작동 안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치 않는 그런 브레이크다운인데 얘를 일부러 만들어주는 게 제너 효과라는 겁니다. 자, 제너 효과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리버스 걸렸을 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P이고 여기 N이면 P이고 N이면 요 사이에 전압이 V의 R인 거죠, 그죠? V R인데 얘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더 커지게 그려볼게요 한번. 더 커지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그리기가 좀 자, 이걸 더 크게 그려서 이 차이를 더 크게 이렇게 자,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여기 아니라 이렇게 이게 V 리버스인데 이게 P 사이드고 얘가 N 사이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데이터 볼 수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여기 P 사이드는 여기 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홀이 있어서 여기 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비워져 있습니다. 비워져 있고 N 사이드는 여기가 여기에 채워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전자가 여기까지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원래는 전자가 가면 안 되는데 여기 P에 마이너스 걸어주고 여기 플러스를 걸어주면 여기에서 요 전자가 바로 지나가서 여기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넘어갈 수 있어서 이 전자, 여기 있는 전자가 P 사이드에 있는 홀이 아니라 P 사이드에 여기 비어져 있는 게 컨덕션에 관계하는 게 아니라 전자하고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이 전자가 N 사이드로 바로 터널링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버스일 때. P가 마이너스이고 N이 플러스일 때. 자, 그래서 해보면, 요거를 잘 설계를 하면 일부러 요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도핑을 적절히 해가지고 이걸 도핑을 적절히 하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P 사이드를 도핑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N 사이드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이제 했을 때 있으면 여기 전자가 찰랑찰랑 하고 있으니까 바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 사이드의 도핑 농도를 바꿔주면 N 플러스로 쭉 바꿔주면 얘가 좀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요 밑에 찰랑찰랑 흐르고 있는 요 면하고 그 다음에 여기 페르미 레벨 했을 때 여기에 컨덕션 밴드 위로 딱 맞춰 놓으면 전압을 걸었을 때 요 전압을 맞춰줄 때 여기 페르미 레벨과 여기 전압을 맞다 그러면 특정한 전압에서 얘가 전자가 갑자기 뚫고 들어가는 그런 걸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이 소리는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자, 아까 한쪽에 도핑을 많이 하게 되면 원사이디드 정션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도핑을 많이 해가지고 이 한쪽을 밸런스 밴드 밑으로 페르미를 내려갑니다. 그 메탈리가 바뀐 거죠. 그죠? 바뀌어 있으면 얘가 서머 이퀄리브리엄일 때는 V를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얘가 이렇게 맞아 있는데 리버스를 걸어주게 되면 요 밸런스 밴드 밑으로 내려간 정도가 도핑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잖아요. 그죠? 그 도핑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니까 얘를 조절하면 내가 이 뚫고 들어가는 요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버스일 때 전류를 갑자기 증가시키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그 제너 다이오드라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런 데 가보면요. 디바이스 마트 이런 데 가보면 부품 복귀하면 부품에 여기에 다이오드 돼 있죠. 다이오드에 여러분 제너 다이오드 돼 있죠. 제너 다이오드 종류 많죠, 그죠? 우리 언급한 건 PN 다이오드하고 쇼키 다이오드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제너 다이오드죠, 지금. 그 외에는 용도에 따라서 제너에 보면 이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모양이 똑같죠, 여러분? 그 전자흐름 시간에 실험 시간에 쓰는 모양 같습니다. 같은데 예를 보면 지금 이게 5.1V, 5.6V, 3.3V, 그다음에 12V 이런 것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 다이오드 특성 커브는 순방향에 터널되는 전압이 몇 볼트입니까? 상온에서 0.7V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요 리버스일 때 터널되는 전압을 바로 원사이디드 정션의 헤빌리 도핑된 영역의 이 도핑 농도를 바꿔주면 이 전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이 제너 다이오드의 요 전압 이게 VR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 몇 볼트에서 탁 떨어지게 하느냐라고 해서 다이오드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요래 돼 있을 때는 여기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이게 요 전압이 이 제너 브렉다운 전압보다 클 때 오히려 온이 되니까 이때는 오히려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어줄 때 우리 제너 다이오드라는 걸 쓰게 됩니다. 여러분 다이오드 가지고도 순방향 여러 개 만들어서 컨스턴트 볼티 소스를 만들 수 있죠, 여러분. 전자흐름 시간에 시험에서 나올 만한 건데 여기 그 하나 연결해 놓으면 몇 볼트입니까 이게?
다이오드 이래 됐으면 이렇게 순방력 흐르고 있을 때 여기 전압 몇 볼트입니까? 0.7이잖아요. 이거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1.4가 되잖아요. 그죠? 또한 0.7에 곱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컨스탄트한 전압을 이렇게 이 온 전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와 똑같이 리버스를 걸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 전압을 절 흘려주고 여기에 해당되는 전압을 한 개만 써서 5.1V를 만들어 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브레이크다운의 역방량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션 브레이크다운에 의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제너 효과에 관한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요 브레이크다운 요까지 하게 되면 브레이크다운 이거는 아바레이지 이걸 다 하게 되면 조금 너무 많은데. 자, 그럼 여기서 넌 유니폼 되어 있는 도핑된 정션 파트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리니어 정션이다. 혹은 일반적 도핑 프로파일을 만들었을 때 이 위치를 요 결과만 이제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x0란 포인트 n 사이드하고 p 사이드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리니얼리 바뀌는 거냐, 일정에 바뀌는 거냐, 이렇게 m이 이렇게 바뀌는 거냐 했을 때 이렇게 그다음에 요즘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쉐입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요 길이를 이제 바뀌는 거를 n을 이제 x의 m성이다 해서 m이 0보다 큰 경우가 이렇게 리니어한 경우고요. 그다음 m이 이제 0인 경우가 유니폼리 도핑되어 있는 경우고 했을 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차지 분포가 정션 커패시턴스가 전압에 따라 바뀌는 게 다르다라고 했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이런 모양에 따라서 C를 계산해 보면 C가 이 도핑 프로파일이 BXM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면 앞에 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C 프라임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도 소리 내서 읽어볼래 한번 여러분 그냥 싹 지나가는 것보다 시기지만 한번 읽어볼래 한번 시작. 자, 여러분 적어도 이제 생각해 보신 거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이 도핑 프로파일에 따라서 C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가진다 했을 때 보면 X의 M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 커패시턴스 C 프라임이 뭐에 비례하냐면 여기서 VR에 대해서 이래 M 플러스 2분의 1로 비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VR이 충분히 클 때, VR이 충분히 크면 그대로 써서 C 프라임이 전압에 M 플러스 2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유니폼리 도핑되어 있을 때 이 C 값이 V의 리버스 전압에 대해서 몇 성에 비례했었습니까? 아까 계산한 거 유니폼리 되어 있을 때 V의 2분의 1성이었죠. 마이너스 2분의 1성이었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성 생각해 보면 이게 M 0일 때 M을 0을 넣으면 2분의 1이니까 V의 마이너스 2분의 1성 맞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걸 LC 공진회로를 만들었다. 다이오드를 가지고 얘를 역방향 걸렸을 때 얘를 C로 해서 이거를 C로 보고 L로 본다 그랬을 때 우리가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보통 공진회로의 공진주파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2파이에 루트 L은 가만 놔두고 C의 2분의 1성이니까 V 이걸 비례한다 생각해보면 요 V의 R에 되어 있는데 V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V의 마이너스 M 플러스 2분의 1인데 여기에 VR에 요 C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M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공진주파수가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회로에서 L과 C를 병렬 연결을 해서 이제 이 공진주파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C의 마이너스 2분의 1성이니까 여기 이제 V의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요 플러스 2분의 1이다 그죠? V에 VR이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인데 이 루트 LC분의 공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각각 하면 2분의 m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딱 봤을 때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전압을 일정하게 쫙 증가시켜 나가면서 이 공진 주파수 어떻게 바뀌는지 보려 그러면 전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비례하게 일성이 비례하게 한다 그러면 m이 얼마가 되면 됩니까? m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m의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2분의 1 곱하기 2 하면 1이 되고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핑을 얘를 m을 마이너스 2분의 3성을 한 경우에 커패시턴스가 VR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은 여기 반비례하게 되고 이걸 이용해서 공진 회로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 기울기가 V에 비례하는 공진 주파수 되도록 만들 수 있구나 해서 예전에 라디오 같은 거 할 때 전압이 쭉 바뀔 때 자동으로 쭉 스캔하는 것들은 이런 그 전압에 의존하는 C 값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variable reactance 그래서 리액턴스가 임피던스의 같은 얘기를 생각하면 바락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바락터라 그래서 이렇게 가변 커패시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바락터 다이오드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non uniformly 도핑된 정션 어디에 쓰느냐는 용도에 따라서 캡을 바꿔주는 회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더 기시키고요. 좀 몇 분 안 남았지만 그래도 양이 좀 많죠, 여러분, 그죠? 예, 양이 좀 많은데 했는 때까지만 시험 범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질문도 지금 쌓여가지고 많이 늘었다는 거 혹시 봤습니까? 질문 그 모아놓은 거 보니까 30페이지 되더라고 보니까. 예, 그 질문을 해주면 좀 그 헷갈리는 정보를 좀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전자회로 시간에 이걸 또 배우잖아요. 뭐냐면 전자회로 시간에 이런 거 배우죠. 뭐 배우냐면 스몰 시그널 모델 이거 배우잖아요, 그죠? 스몰 시그널 모델 이거 배우잖아요, 그죠? 할 때 이제 얘가 그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회로 시간 이걸 배우죠.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IV가 있으면 VI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점에서 이제 회로 시간 이거 배웠죠,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접선을 해서 요점을 해서 여기에 전압이 이렇게 바뀌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전류는 이렇게 바뀐다. 바로 전자회로 교재 바로 나오는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슬롭이 다이오드 커버가 있을 때 요 시그널 여기에 델타 V에 대해서 델타 I가 있는데 델타 I 분의 델타 V가 우리가 요 리지스턴스로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커패시턴스로 표현할 때 이제 델타 V의 델타 I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그 다이오드 이퀘이션에서 이제 충분히 계산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할 때 이 I의 quiescent 포인트 이제 작동점 I는 요 작동점 요 중간에 하고 요 서멀 볼티지로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요거는 전자회로 시간에도 여러분 유도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유도해서 요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이런 스몰 시그널에서 이 저항을 생각하는데 이 저항에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V와 I의 관계식이 제가 뭐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원리적으로 정의된다고 했었습니까? 제가 아까 할 때 이 VI 관계가 여기에서 한자 설명했잖아요. 이게 아이델리티 팩터가 1인 경우는 전류 전압 특성이 어디에서 유도했었습니까, 여러분? 뉴트럴 영역에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쭉 사라지면서 컨센트레이션이 쫙 떨어지는데 각각 그 디퓨전 커런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IV 커브는 바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에서 결정되는 IV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자회로 시간에 요 배웠던 요 인크리멘탈 디퍼런셜 레지스턴스는 바로 이름 붙일 때 디퓨전 레지스턴스다라고 붙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 엑스포넨셜에 2kBt분의 EV로 되어 상태에서 2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요때 하게 되면 2가 나오잖아요. 그죠? 2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IV 커브에서 이걸 저항을 붙인다 그러면 이를 뭐라 붙이겠습니까? 그때는 제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에 의한 리지스턴스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래서 어드미턴스라는 것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충방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정션 커패시턴스라는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정션 커패시턴스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야 될 것 같고 커패시턴스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간에 좀 보고요. 스몰 시그널하고 자, 이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요게 이제 제가 앞에서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보면 여기에서 앞서 이렇게 정션에서 넘어간 이런 식으로 분포 늘었다 줄었다 해서 우리 카패시턴스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마이너리 캐리어가 이렇게 디퓨전에서 가잖아요, 그죠? 가는데 전압이 좀 증가하면 이렇게 될 거겠죠, 그죠? 전압이 감소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걸리는 전압이 AC면 원래 요 걸어진 전압이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갈 겁니다. 그래서 요 디퓨전 되는 요 양이 AC를 걸어줬을 때 이 떨어지는 양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 내려간 상태에서 얘가 차지가 조금 더 늘었다, 조금 더 줄었다, 조금 더 늘었다, 줄었다. 뉴트럴 영역에서 주입되어 있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양이 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것도 커패시턴스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앞서는 요 디플리션 내 두께가 달라지면서 이 정션에 달라지면서 커패시턴스 차지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를 정션 커패시턴스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들어간 마이너 캐리어가 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커패시턴스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걸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름 붙일 때 디퓨전 리지스턴스 했던 것처럼 이 경우는 우리가 디퓨전 커패시턴스라는 걸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커패시턴스는 앞서 계산했던 정션 커패시턴스보다는 큰 값이다 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회로를 이 저항과 이제 이 커패시턴스를 해서 다이오드 식이 이렇게 됩니다. 다이오드 식이 이렇게 커패시턴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R에 앞에 디퓨전 리지스턴스를 하고 얘를 방금 얘기했던 요 마이너 캐리어 양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로 해서 디퓨전 커패시턴스에다가 앞에 배웠던 이 정션에 의한 커패시턴스 C에 정션에 의한 커패시턴스 해서 그리고 시리얼 리지스턴스를 하나 붙여서 얘가 다이오드의 이제 등가 모델이 됩니다. 다이오드의 스몰 시그널 등가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 그 전자회로 2에서 원래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AC 그에 대해서 여기 바뀔 때 같이 바뀌는 정도가 이렇게 모델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했던 부분은 여러분 그 다이오드에서 전류 전압 관계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거하고 커패시턴스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거하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왜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 쓰이는가에 대한 정성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